밑에 제목 보이세요?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저 드라마, 영화 같은 제목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제 자동해임된 상황이라고 하니 전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SNS에 저 글과 함께 쓰러져가는 건물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이에요? 네. 네, 우리 앵커님 이제 자주 그 정치는 해석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네. 이준석 대표가 말한 이 2년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참패했던 21대 총선 직후에 2020년 5월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을 하고 지난 9일에 이 자동 해임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2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진짜 딱 들어맞네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이에 지금 빨간색으로 승리 표시된 거 보이시죠? 네네. 저 2년 동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안에서 성공했던 이 선거들입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선, 그다음에 이어진 지방선거까지 연달아 이겼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이 2주를 해석을 해보면요. 지난달 26일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이른바 내부 총질 관련한 문자 대화가 노출이 됐고 그때로부터 이 주호영 비대위로 전환하기까지 기간이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2년 동안 저렇게 건물을 하나 세워놨는데 2주 만에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절묘합니다. 저 사진도 어디서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딱 들어맞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예, 네. 시기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사진이 나온 시점을 보면.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이제 SNS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일단은 검증이 다시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 무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이제 SNS가 뭐 기사화 될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이 수해 상황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고 희화화하고 같이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짓을 이렇게 하는 게 옳겠는가? 2년 동안 뭘 쌓은 건가? 기본적으로 2년은 그럼 뭐 제대로 쌓은 건가? 뭐 무너진 그 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래성 위에다가 이제 모래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쌓았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늘 보고 침 뱉깁니다. 이런 짓을 왜 하죠? 듣기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일이고 내일이 13일. 내일이 무슨 날이죠? 라고 여러분께 여쭤보면 내일 토요일이잖아.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13일이죠. 바로 13일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대표 한 며칠 전까지는 자기가 울릉도에 있다, 뭐 진도에 있다, SNS 등으로 잘 알려왔는데 요 며칠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 지금 종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때마침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뉴스파이터에 차타가 공인하는 근데 이거 좀 부담스럽.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차타가 공인하는 이준석계인 김용태 청년 최고위 나오셨는데 혹시 일단 이준석계란 표현은 좀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뭐 그거를 뭐 제가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럽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제 행동으로 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정치인 다 되셨는데요. 네. 자,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제 예고했어요. 그런데 벌써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일단 기자회견을 할지 그 장소 서울로 올라올지 아니면 지방의 어느 특정 상징적 장소를 할지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내일 토요일입니다.
방송사들이 이걸 생중계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 등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이 자타가 공인한 이준석 계시니까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내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알려주세요. 조금만 알려주세요. 조금만. 왜냐하면 가처분을 내고 안 내고 이게 옳고 그름의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대표와 저는 생각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전해들은 바는 없고요. 네. 다만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수사 결과의 무죄를 전제 아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연락은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형 선배 힘내라 뭐 이런 표현 정도지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묻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지금 할 말은 많지만 조금 아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김영태 최고위원님도. 그런데 기자회견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계속 지금이라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딱 그거 아닐까요? 빨리 이준석 대표하고 어떻게 좀 화해를 하고 합의를 하고 뭔가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계속 만나야죠. 아니 성과가 있든 없든 일단은 계속 만나야죠. 근데 제가 볼 때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역사는 늘 그럼 멈춰 있는 상태로 되는 거니까. 제 얘기는 계속 접촉을 하고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두드려야 되는 거죠. 만나라.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까지 만나라. 뭔가 마지막까지 극적인 합의점을 뭔가 파국, 당의 파국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비대위의 파국은. 자,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 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기자회견 예정인데 혹시 만날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들이야 만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예. 비대위 출범은 언제쯤 저희가 보면 될지 생각하고 계실 이제 시간이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휴일을 넘기고 16일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SNS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준석 대표의 그 SNS에 만납시다 하나 남기면 답이 올 텐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지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 앞에서만 계속 만나야죠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SNS를 통하건 문자로 수십 통화 나오건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만나야자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해도 과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랬을까라고 의문이 일고요. 두 번째는 근데 신뢰의 문제라는 것은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뜻을 꺾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이준석 대표처럼 상황이 꼬이는 것처럼 또 비난이 쏠릴 수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또 굳이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양쪽 모두 이 난국을 우리가 손잡고 풀어가보자라는 공통점, 신뢰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눈길이 갈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내용의 여론조사인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인용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8월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의 이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이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응답이 46.4%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기각돼야 된다라는 응답은 34.4%가 나와서 12%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였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법부 판단 놓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게 글쎄요.
그다지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뭐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진중권, 글쎄 이거 지금 진중권 전 교수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예.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둘이 합치면은 압도적이거든요. 예. 지금 자기가 스스로 당 대표로 나서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런 연대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쳤지만 수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연합, 이런 말이 지금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영태 최고위원님? 저는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사실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민심이 정말 무섭구나를 느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냐에 대한 저도 뭐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걸로 알고 있고 비슷한 류의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두 사람의 신당 창당 가능성 관련 또 여론조사도 나왔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 토마토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했는데 네. 질문이 이준석, 유승민 보수 신당 창당 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1위가 보수 신당으로 나왔는데, 두 명이 창당한 보수 신당 지지율이 42.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국민의힘 29.8%, 그 다음이 다른 정당 18.1%,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글쎄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철학에 따라서, 정치 철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설문지는, 이 서베이는 좀 이상한 서베이다. 왜요? 이건 틀림이 없어 보여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은 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뭐 민주당까지 지금 사실 다 전제를 하고 물어본 질문인데, 보수 신당이 42.5%가 나온 거예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이 설문지에서 어디로 갔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설문지를 그래가지고 뭐 설문지를 찾지는 못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올라온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보수층에서는 지금 이제 제한을 하면, 보수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한을 하면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75.4%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보수층이라고 좀 더 중도가 많이 포함된 좀 더 뭐 포괄적인 사람들은 56.2%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보수 신당을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전혜연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요 정치권 국민의힘 상황 좀 마무리할게요. 앞선 얘기했습니다만 내일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더 큰 후폭풍이 될지, 아니면 이게 뭐 어정쩡하든 어쨌든 간에 봉합 국면이 될지 좀 달려 있을 텐데, 문제는 여론조사상에서는 글쎄요, 물론 지금 적절성, 설문 내용 등의 적절성은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게 좀 감지가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 가치를 잘 알고 이준석의 정치를 응원한다라기보다, 이준석으로 대변됐던 청년 정치인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렇게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는가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리얼미터 조사라든가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중도층에서 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공유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 너무 잘한다라기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권력층에 대한 반감이 일부분 거꾸로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를 밝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 법적 가처분의 신청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쓴소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직격탄을 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로 본인은 신당 창당 안 하고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밝힐 예정인데 특히 3번은 지금 나온 여론조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 그런 예견했잖아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이 뉴스가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뉴스가 전체 정치권 뉴스를 도배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 저희도 바짝 안테나를 세우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